악마의 고기라 불리는 서양과 달리 조선시대 왕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곳의 정체는 저게 이제 대왕문어. 힘이 불끈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는 문어. 수라상은 기본, 잔치집에서 빠지지 않는 귀한 요리 문어 수란채까지 자연에서 얻은 천연 강경제를 만나본다. 경북 울진의 대표적인 항구 죽변항. 제철을 맞은 문어를 잡기 위한 성혜어 선원들이 새벽 어둠을 뚫고 출항 준비에 한창이다. 오랜 세월 문어만 잡다 보니 손발이 척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원들. 이때 정체불명의 상자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거 미끼 문에 미끼 문어가 뭐 안에 뭐 들었어요? 여기 요 정어리가 들어있어 정어리 정어리요? 요 정어리가 딱 해놨거든 요래 그 정어리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 정어리가요? 기름이 많거든 기름. 문어잡이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먹잇감 정어리다. 이 정어리 냄새로 문어를 유인해 잡는 것.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성혜호. 짙은 어둠을 헤치고 출항을 시작하는데 뱃길로 1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조업 장소. 그런데 출항과 동시에 조타실엔 긴장감이 느껴진다. 겨울 날씨가 돼가지고 어느 때 바람이 언제 불 줄 모르거든. 예. 그러니까 항시 조금이라도 막 1분이라도 다 빨리 가려고 그러고 하다가 또 뭐 바람이 많이 불면 또 들어와야 되니까. 겨울 문어는 우리가 책임진다. 성혜호의 수장, 경력 40년의 장남배 선장.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게 바다 위. 그중에서도 겨울바다의 무서운 적은 거세게 몰아치는 차디찬 바람이다. 바람이 심해지면 조업도 포기할 수 있기에 수시로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게 선장의 목. 바람만 보게 하는데 바람이 불면 뭐한다니 바람이 자꾸 꺼지네. 거센 바람에도 조업을 강행하는 데는 겨울 문어가 연하고 맛도 가장 좋기 때문. 특히 설 대목전엔 문어값이 금값이 될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거친 파도 속에서도 조업을 포기할 수 없다. 드디어 본격적인 문어잡이가 시작되는 이때 줄을 계속해서 당기는 선원. 많이 붙었잖아. 다 놓으면 아주 이래 붉어진다고. 그러면 자꾸 물이 끼는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줄이 엉켜 조업을 망치고 큰 손실까지 얻을 수 있다. 문어를 잡는 어구는 그물통발. 그물통발 가운데 정어리 미끼를 걸어두면 문어가 정어리 냄새를 맡고 통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밖으로 나가는 길을 못 찾고 갇히게 되는 것. 웬만한 장정 키만한 통발 크기. 게다가 통발 하나 무게도 무려 15kg. 때문에 통발 양망 작업도 만만치 않다. 만선의 꿈을 안고 새벽부터 시작된 조업.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올라온 건 빈 통발뿐. 이대로 가면 더 지치는 건 선원들이다. 땡기다 보면 고기 많이 잡을 때도 있고 고기가 좀 덜 잡을 때도 있고. 하지만 문어는 좀처럼 보이질 않고 어느새 가파된 통발이 가득 쌓여가는데 줄 하나에 연결된 통발 개수는 모두 30개. 통발은 얼마나 더 올려야 그토록 원하는 문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일까? 하루 보통 270개, 300개씩 나가니까. 예부터 귀한 보양식으로 대접받던 문어답게 그 귀한 모습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바람과 고된 작업으로 선원들의 힘도 점점 빠지는데 그런데 오매불망 기다리던 문어는 잡히지 않고 뭔가 다른 게 걸려들었는데 무슨 고기예요? 대구요? 대구도 겨울철 별미지만 문어만 기다리는 지금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그런 작업일은 어떻게 해요? 예, 경매합니다 별도로. 경매해요? 예. 조업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째. 여전히 올라오는 건 빈 통발에 값싼 물고기뿐. 그런데 떨어진 물고기를 다시 통발에 넣는 선원. 앞탐내가 문어가 지금 타고 들어온다가 그거 있으면. 돈 안 되는 물고기는 문어 잡는 데 활용. 못 먹는 게 없을 정도의 문어의 잡식성 덕분에 가능한 일. 계속되는 조업에 성과도 시원치 않자 성혜호 선원들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간다. 고기 많이 잡히면 뭐 힘드는 것도 없고 오늘 오직 나오면 뭐 고기 많이 잡는 그거 목적이지 뭐. 그 시각 애가 타는 건 선장도 마찬가지. 그동안 기록해놓은 투망 장소를 꼼꼼히 살피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데 문어도 딱 들어가는 자리 가면 들어가거든. 대충 보면은 이제 그 위치에 가면 또 그렇게 들어. 바위 옆에 이런 이제 암초 이제 속기 말해서 물 밑에 바위에 있는 거예요. 문어는 주로 연안의 수심이 얕은 곳부터 4,000m 이상의 심해까지 다양하게 서식.
때문에 문어가 좋아하는 장소만 골라 다시 투망을 하고 문어가 잡히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대로 무트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한 차례 조업을 마친 선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육체적 피로보다 잡히지 않는 문어가 더욱 야속하기만 하다. 많이 올라와요. 양이 없네 오늘. 좀 드는 건 들고 안 드는 건 없고 그렇지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서둘러 다음 양망장소로 향한다. 과연 이번엔 문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생선만 잔뜩 올라오고 좀처럼 문어를 내주지 않는 바다가 더욱 원망스러운 이때 뭔가 발견한 듯한 선원. 통발에서 문어 들었다 문어.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문어가 나타난 것일까? 모두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는 이때 드디어 종적을 감췄던 문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엄청난 크기의 대왕 문어는 아니지만 이것도 감사할 따름. 부진했던 어획량을 만회하기 위해 선원들은 양망 속도를 더욱 높인다. 문어야 문어야 문어야.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선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는지 이번엔 튼실한 문어가 걸려들었다.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저지방 고단백 음식인 문어는 최고의 보양식. 큰 거 잡혔어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겨울 문어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 회복에 으뜸이다. 문어의 크기 차이는 나이보다는 어떤 먹이를 먹었냐에 따라 다르기에 그 효능도 천차만별. 다른 어종들은 이제 뜬고기를 많이 잡고 있지만 이거는 뭐 땅 밑에 거고 뭐 없어. 조개루고 뭐 안 먹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잡식성이 돼가지고 힘이 좋아가지고 다른 머석에 비하면 이제 힘이 참 많이 좋은 거예요. 힘도 으뜸, 영양도 으뜸인 문어는 바다의 장사라 불리며 조선시대엔 전국 37개 고을에서 진상할 정도로 왕실에선 빠져선 안 되는 귀한 음식이었다. 문어가 담긴 통발은 엄청난 무게를 자랑. 그렇다 보니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하지만 선원들에게 힘든 건 중요치 않다. 귀한 문어를 위해 연신 통발을 올려보는데 문어 걸렸다. 잡아라 잡아라. 그런데 이때 올라온 엄청난 크기의 문어. 와, 조심해. 커다란 문어부터 작은 문어들까지 문어는 잡히는 즉시 통발에서 꺼내 자루에 담아 한 마리씩 따로 보관하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잡으다 바로 담아야 되나 봐요. 예, 이거 안 그러면 서로가 하나 깨밀어 가지고 먹고 막 이래가 상처 나면 안 되거든. 문어는 같이 있으면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극한 상황에선 제 살까지 뜯어먹는다. 이때 난 상처는 문어 가격까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최상의 문어를 판매하기 위해선 따로 보관하는 건 없어선 안 될 일. 벌써 4시간째 계속된 조업. 이번엔 통발 속에 손바닥만한 문어가 들어왔다. 그러나 이때 문어를 꺼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에 던지는 선원. 왜 버리세요? 새끼 문어라. 어자원 보호 차원에서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 그래요? 네. 다시 커서 잡을 수 있게. 다 잡을 수 있어요? 몸에 좋다여 문어씨를 말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때 유난히 덜컹거리며 올라오는 통발.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아 대왕 문어 걸렸다. 대왕 문어. 선원들의 고생을 안 것일까? 좀처럼 보기 드문 대왕 문어가 잡혔다. 저게 이제 대왕 문어. 한눈에 봐도 다른 문어와는 확연히 다른 크기. 대왕문에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 문어는 성인 남자 혼자 들기도 힘에 부칠 정도. 게다가 힘도 장사라 자루에 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선생님, 이런 건 몇 킬로나요? 한 40에서 50kg. 문어는 클수록 키로당 값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번에 잡힌 대왕 문어는 100만 원 이상을 호가. 그만큼 엄청난 크기다. 항구를 떠난 지 벌써 5시간째. 어느새 바다 위로 동이 텄다. 성공적인 조업을 마친 선원들을 위해 장남배 선장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는데 삶아야지. 삶아 숙여야지. 배에서 숙회 먹자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했던가. 배 위의 식사지만 문어 모양만큼은 제대로 내야 하는 게 이들의 원칙. 드디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문어 숙회가 완성. 좋다 좋아. 끓는 물에 살짝 삶아야 문어는 연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절로 넘어간다. 뭐 이래 먹는 게 이게 좋은 거라 이게 큰 거.
이게 제맛이 예. 늘상 선원들을 웃게도 힘들게도 만드는 주범 문어. 이런 맛이 안 난다니까. 하지만 문어를 좋아하지 않고는 할 수도 없는 일 역시 문어잡이다. 죽여준다. 산란기를 지나 먹이를 먹기 시작한 문어는 11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 하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겨울철이 가장 맛이 좋고 그 효능까지 최고라고 한다. 쫀쫀하고 연하고 부드럽고 이자를 쪽을 놓고 삶을까. 이제 생물에 삶으니까 뭐 맛이 더 있지 뭐. 육지가 미맛이 안 난다니까. 간만 좋은 것도 육지가 뭐 미맛이 안 난다니까. 문어 숙회부터 문어 라면까지 하루 종일 고생시켰던 문어 한 점을 입에 넣고 행복을 만끽하는 선원들. 하루 사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셈이다. 라면에다가도 문어 넣어서 드시나 봐요. 오징어 같은 것도 였고 문어도 였고. 타우린이 풍부해 천연 강장제로 불리는 문어. 문어의 타우린은 혈액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억제. 게다가 간의 해독 작용까지 돕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겨울철엔 이만한 보양식이 따로 없다는데 어느새 꿀맛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또다시 시작된 통발 작업. 문어 덕분일까 어느새 지친 기색은 사라지고 오직 만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는 선원들. 문어 걸렸다. 잡아라 잡아라. 쉴 새 없이 올라오는 통발마다 떡하니 자리 잡은 문어들. 문어야. 그런데 이때 문어의 무게를 못 견딘 것일까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통발. 힘들게 잡은 귀한 문어 놓칠세라 불이 나게 잡아올리는 선원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문어 그 크기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펼쳐보니 더욱 어마어마하다. 팔이 500원짜리 동전보다 크다니까. 500원짜리 커. 동전 들어간 건다니까 동전. 와. 얼마나 크지? 진짜 크네요. 우와. 동전 크기보다 큰 빨판을 자랑하는 엄청난 크기의 대왕 문어는 고래를 통째로 감아 질식시켜 죽일 정도. 이렇게 운이 좋은 날이면 사람보다 큰 대왕 문어를 만날 수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그런데 줄줄이 올라오는 문어들 사이로 제작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김천일 씨.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 문어가 그게 알을 쌓아놓으면 여기서 이제 새끼가 나온다고. 조선 후기 생활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문어알을 배를 다스리는 귀한 약으로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문어는 버릴 게 없는 최고의 재료라 할 수 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을 마친 선원들. 입항하기 전 잡은 문어는 상태나 크기별로 나눠야 한다. 많이 잡았어요? 오늘 뭐 개왔네. 150kg 돼. 150kg요? 150kg. 출항한 지 꼬박 12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온 죽변항. 어느새 문어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곳 문어는 잡아오는 대로 바로바로 경매에 붙여지는데 이는 문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때 사람들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건 다름 아닌 대왕 문어. 엄청 크네. 와, 이런 게 대단합니다. 이게 대왕 문어인가 봐요.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다. 좋은 문어를 선점하기 위한 이들의 눈치 싸움으로 문어값이 정해지는 것. 겨울엔 특히 비싼 문어. 서울 대목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딸이 다 있는 거는 다 37,000원 나가고 올해도 특히 또 귀했어요. 작년보다. 옛부터 문어는 임금이나 양반가에서 사용하던 귀한 음식. 특히 양반들은 문어를 선비의 물고기라 하여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렸다. 몇 킬로짜리예요? 이거 한 6kg 되겠는데요. 최고의 공중 음식. 문어 술안채 경력 44년 유성규 15대 종부. 깨끗이 씻은 문어는 다시 많은 양의 소금을 뿌려주는데 근데 소금 왜 뿌리세요? 해금이나 이런 거 끈끈한 끈적이나 그런 게 잘 씻겨 나가게 소금으로. 특히나 문어의 빨판엔 이물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서 제거해줘야 하는데 이때 거품이 더 이상 나지 않을 때까지 헹궈야 한다.
이건 뭐 어떤 요리 하시게요? 요걸로 술안하고 술안채. 문어 술안채는 조선 왕실의 수라상에 오르거나 반가에서 귀한 손님이 올 때 대접했던 귀한 건강식이다. 특히 제철에 나는 겨울 문어를 올리면서 건강을 지키는 보양식이 되었다는데 문어 술안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어 삶기. 오래 삶으면 문어가 질겨져서 산대요. 문어는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질겨서 산대요. 활동량이 많은 문어는 오래 삶으면 질겨질 수 있어 빨리 삶는 것이 관건. 아 익었어요? 다 이렇게. 문어는 주로 날로 먹지 않고 삶아서 회나 조림으로 먹는 것이 특징. 아이고 문어가 너무나 커가지고. 옛날부터 피를 맑게 한다 하여 왕실에 진상된 것은 물론 해외 사신이 파견될 때 문어를 선물하거나 쌀과 바꿔 먹을 정도로 귀한 음식. 뜨거운 문어를 식히는 동안 초계 정씨 14대 종부는 문어 술안채 또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데 또 들어가나 봐요? 자시 들어가야 맛있지. 고소한 맛이 나지. 고소한 맛을 내는 잣은 비만을 예방하는 성분이 있어 앉아서 집무만 하던 왕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때 골고루 다진 잣에 뭔가를 넣는 종부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식초. 식초요? 어. 간이 사람만 다르지 뭐도. 괜찮다. 안채에선 15대 종부 유성규 씨가 술안채에 꼭 필요한 재료를 준비 중인데 이렇게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계란을 넣게 되면 계란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쁘게 모양이 돼요. 술안은 계란을 끓는 물에 익힌 것.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유정란을 사용. 반숙이 잔물하고 함께 풀어지면 맛이 아주 훨씬 더 배가가 돼요. 단백질이 풍부한 유정란은 문어를 도와 강장 효과를 배로 만들고 여기에 위를 보호해 조선 왕들이 즐겨 먹던 석이버섯과 각종 고명들을 더해주면 최고의 보양식이 탄생하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문어. 귀한 술안채에 들어가는 문어는 써는 방법도 따로 있다. 이 문어가 좀 질기잖아요, 보통. 아무래도 좀 질기니까 얇게 썰어줘야 음식 먹기가 좋죠. 소화를 순조롭게 하고 지혈 효과까지 있어 조선의 왕비들이 산후 조리할 때 즐겨 먹던 귀한 요리 문어. 정성스레 준비한 문어와 술안, 각종 고명에 잣즙까지 올려주면 겨울 보양식으로 으뜸인 문어 술안채가 완성된다. 잣이 제일 주된 역할을 하죠. 잣의 그 기름이 아주 감칠맛이 있으니까. 피로 회복에 좋은 최고의 자양 강장제인 문어와 비만을 예방해주는 고소한 잣의 최상의 조화. 올겨울 신선이 조화를 부린 듯한 신비의 효능을 가진 문어 술안채로 몸보신 해보는 건 어떨까?